양산시의 수건사업으로 8년째 추진 중인 양산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여부가 이달 말 정부 투자심사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마산의 한 달동네에 버려진 빈집들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아이스팩 재사용 나눔이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고등학교 2학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일정을 16일에서 18일로 연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양산시의 수건사업으로 8년째 추진 중인 양산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여부가 이달 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제 정부 심사만이 남았는데요.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가칭 양산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양산의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당시 양산시의회가 경남도 교육청에 특성화고 설립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부지 선정 등을 간신히 끝냈지만 지난 2월 실시된 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에서 과다한 사업비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규모를 줄이고 양산시가 전체 사업비의 10%가량인 57억여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특성화고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양산특성화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설립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남 8개 시 지역 중에서 15세 미만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양산입니다. 직업계 교육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고가 현재는 없습니다. 매년 250여 명이 중학생들이 타 지역을 통해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부터 투자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 심사만 남은 상황. 이곳이 가칭 양산특성화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 부지입니다. 이달 말 예정된 설립을 위한 공동투자 심사비를 통과하게 되면 2024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21학급 370여 명 정원 규모의 직업교육 특성화학교를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실시 설계 등의 과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에는 AI 융합 팩토리과를 비롯해 AI 자동화 제어과, 스마트 콘텐츠과, 외식조리과 등 4개 학과가 개설됩니다. 양산시도 특성화고가 지역 내 교육과 산업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양산에 약 2,50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과 산업 전선에서 직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양산인데 바로 실습 기간을 통해서 직업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산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8년째 추진되고 있는 양산 특성화고 설립 사업. 마지막 정부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지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마산의 한 달동네에 버려진 빈집들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오가는 사람도 줄고 그러면서 관리도 안 돼 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범죄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개선 사업은 당장 시행되기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이 떠난 달동네 상황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마산 신월산 자락에 60여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달동네. 마을 입구로 발걸음을 옮기자 경사가 심한 언덕을 오르는 계단이 발길을 주춤하게 합니다. 계단 바로 옆집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진 듯 들어가는 입구부터 잡초가 무성합니다. 좁은 길을 따라 빼곡하게 늘어선 담벼락 곳곳은 허물어졌고 주민들이 떠난 주택 내부도 폐허로 변했습니다. 동네 곳곳을 2시간 넘게 돌아다녔지만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동네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탓에 지금은 이사를 떠나고 빈집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자 오르막이라나 하기는 나이 많은 사람도 올라다니기 힘들잖아. 그래 나이 주로 막 이사로 다 나가보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길고양이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네를 지키는 주민들은 열악한 상황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시 가스관이 연결되지 않아 집집마다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고 차가 다니는 길이 없어 에어컨 설치도 어렵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계절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10월 되면 또 추워서 또 아들 집 가고 여름엔 더워서 아들 집 가고. 이곳 마을의 빈집은 전체 60여 채 중 37채. 창원시는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3월 동네 전체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 샛들마을 공모에 선정돼 4년간 2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안전골목 조성과 생활인프라 개선에 나선 겁니다. 생활 편의시설 저희들이 금리센터가 없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가 워낙 경사지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이 많아서 안전 골목 조성하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세워지는 시기는 빨라도 내년 초쯤. 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주민들은 당분간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지난해 헬로티비에서 보도해드린 진해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 기억하십니까? 한 주부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부녀 회원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이 선한 나눔의 움직임이 창원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버리지 마시고 재사용에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권정숙 기자입니다. 창원 진해구의 한 주민센터. 수북하게 쌓인 아이스팩을 씻느라 부녀 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재사용을 위해서입니다. 훼손되거나 오염된 제품을 걸러내고 세척과 건조를 거친 아이스팩은 지역 상인들에게 무료로 전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선도를 위해 아이스팩이 필요한 상인들에게는 구매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고마운 나눔입니다. 아이스팩 3,000개가 순식간에 동날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전에는 사과했는데 지금 분야에서도 오고 이렇게 갖다 주기 때문에 이제 안 사도 돼. 많이 도움되지 좋지요. 고생하고 갖다 주는데. 창원에서 아이스팩 재사용이 시작된 건 지난해 2월. 환경을 생각한 진해 한 부녀회에서 시작해 1년여간 10,000개가 넘는 아이스팩이 모여 재사용됐습니다. 이걸 잘라서 버리거나 또 타는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태우게 되면 환경오염,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걸 잘라서 버리면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재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스팩의 재료는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미세 플라스틱. 하지만 투명한 젤리 같은 외형에 내용물은 무심코 하수구에 버려져 왔고 잘 타지도 않아 소각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과 이웃까지 생각한 선한 영향력에 이 아이스팩 재사용 아이디어는 올해 행안부 주민 혁신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보호와 쓰레기 감소,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창원시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수거와 세척 과정에서 일자리까지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오는 16일 치를 예정이었던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수도권의 고교 3분의 1 밀집도 완화 조치에 따라 고2 학력평가 일정이 기존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1 학력평가가 17일 예정대로 치러지면 고3이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 역시 16일에 변경 없이 시행됩니다. 창원 제2안민터널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목광묘 등 유물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문화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2안민터널 사업부지에서 삼국시대 목광묘 756기, 석광묘 10기, 석실묘 29기, 옹관묘 11기와 조선시대 분묘 897기 등 다양한 유구가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토기류 2,007점, 철기류 1,200 넉 점 등 3,000여 점의 유물을 수습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제2안민터널은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안민터널 교통체증을 분산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공 예정일은 2023년 3월입니다. 경남도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76% 늘어난 총 15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국비 103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는 내년에 창원 청량산 해양전망광장 조성과 김해 장유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5곳과 생활공원 조성사업 1곳, 주차장 조성과 농로 개설 등 생활기반시설 42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은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진로 변경 전입학제를 통해 경남에선 101명의 학생이 새 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90개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신청한 106명 중 최종 101명이 2학기부터 적성에 맞는 학교로 진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옮긴 학생은 50명이며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변경한 학생은 51명입니다. 2014년 시행된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1 학생이 연 1회 적성이 맞는 학교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00여 명이 학교를 옮겼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도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원산지 거짓 표기와 위해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시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위해식품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원시가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 지원 3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정이며 지원 금액은 일반 가정 20만 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창원시 환경정책과로 등기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 전옥수 보일러는 배기가스 배출 때 방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해 재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질소산화물 절감 효과가 높은 친환경 보일러입니다. 합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총 3건의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 사업은 덕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합천읍 마을지기 목공소 조성, 군 전체 역량 강화 사업 등 3건입니다. 합천군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이 전국 지자체 간 경쟁 속에서도 민관이 하나가 돼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밀양시가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대상은 밀양시에 등록된 경유차 14,377대며 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은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됩니다.